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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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자 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작가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타코와 양말을 사랑하는 김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이렇게 들어서는 뭐 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모르겠는데. 영화 연출자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소설가입니다. 네, 저도 오늘 뭐 소개 간단히 드리자면은 뭐 보고 읽고 쓰는 거 좋아하고 그걸로 미술을 좀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네. 프린트 베이커리의 홍보팀장 진혜민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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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최근에 뭐 작업하고 계신 거는 제가 이렇게 몰래 검색해서 네. 보고 있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올해 제가 크리스마스에 관한 연작을 이제 작업을 해서요. 지금 원고는 다 썼고 이제 11월 중순쯤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오나 또 이렇게 한 해가 가나라고 생각하실 때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했어요. 조금의 스포. 스포라고 해야 되나 뭔가 어떤 거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좀 따뜻하고 따뜻하지만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면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환희까지는 아니고 정말 맞아요. 모두가 다 공유하고 이해 가능한 어떤 낭만을 담고 있는 또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 그런 페페로니에서 단편이에요. 왔어의 그 크리스마스 네, 맞아요. 거기서 이어지는 네, 거예요? 크리스마스에는이라는 단편을 제가 썼는데 쓰고 나서 저 혼자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 작품이. 내 인생 최고의 재밌는 작품이 나왔다 해서 거기 있는 인물들을 데리고 쪼개서 다시 단편들을 하나하나씩 썼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네, 근데 작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인물들이 각자 자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서 저는 그 얘기들을 이제 받아 적는 기쁨으로 거의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네. 크리스마스였던 한 해였네요. 네, 진짜. 네. 그리고 감독님은 네, 제가 알기로는 초행이 마지막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로카루노 네. 영화제 상 타시고 딱 멋있게 뭐 작업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윤색 작업을 하나 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 내년에 영화를 찍을 생각으로 투자는 조금 진행이 됐고 캐스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엄마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가족 이야기인데요. 네, 엄마의 비밀 혹은 다른 가족들의 비밀이 강원도 춘천에서 터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지금 얘기 듣고 초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초행도 뭔가 그 당시 감독님의 상황과 비슷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네, 맞아요? 뭐 초행을 찍었을 당시가 연애를 한 7년 정도 한 상황이었는데 뭐 같이 동거를 한 건 아니었고 가까이 살았었고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양쪽 집안에서 오가는 상황이었고 뭐 그런 상황은 좀 초행과 설정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뭐 어쨌든 거기 나온 캐릭터들은 캐릭터대로 존재하는 거고 저로서는 거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 영화는 뭐 저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의 실제 상황과 조금씩 겹치는 것들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서 춘천인이시고 원래 그 창작자든 자기가 가장 깊게 고민했던 어떤 시절을 가져다가 이렇게 뭐 100% 맞진 않아도 그 네. 고민을 가지고 오니까 왜 작가들은 꼭 쓰게 되는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20살 시절이 늘 저한테 일종의 숙제거든요. 왜 매번 그 20살 시절이 늘 당신한테 중요하냐 이런 말 듣다 보면 작가들은 이번에 다른 거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쓰다 보면 또 쓰고 있어 그 시절을. 그래서 이제 좀 받아들인 면이 있는데 10대 시절에 사실은 제가 지역적으로 살았던 곳이나 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가 상당히 좀 제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살에 대해서 딱 이렇게 세상에 나갔을 때 너무 많은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갔을 때가 이제 IMF가 끝나자마자 이제 제가 20살이 되었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사회 분위기가 안 좋았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뭐 뭔가 이상이나 낭만이나 뭐 이런 가치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붕괴된 채로 정말 살아남아야 된다는 의식만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게 화도 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평생에 거쳐서 해야 될 고민들을 그때 20대 때 대학에서 뭐 직장에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깊은 곳에서 얘기를 만들다 보면 꼭 그 시절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저는 몰랐는데
제 20대를 본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말이 없었대요. 아 진짜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방언 터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해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는 20대였던 거죠. 지금 나를 둘러싼 이거를 해석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작가라는 직업을 갖고 좀 더 말할 수 있게 되자 입을 연 편이기 때문에 그때 못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때 못한 말이라고 하니까 뭔가 지금의 그 젊은 이들이 이런저런 요소로 인해서 많이 억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계속 들거든요. 감독님은 왜 굳이 그때 그 청춘의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영화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떤 세대를 중점적으로 써야겠다라는 거는 그렇게는 강하진 않아요. 이제 영화를 찍으면 새 작품을 연출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천원기행 같은 경우는 이혼을 중심으로 가족 영화의 이야기였다면 초행은 결혼을 중심으로 인천과 삼척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이 감정과 이 상황들을 쓸 수 있고 찍을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겠다라는 그 어떤 당위적인 게 제일 컸고 청춘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지금의 내 시대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자가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이제 미술 작가 쪽에서도 김선우 작가님이라는 분이 청년들의 희망을 그린다면서 도도새를 그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작업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딱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네. 그래서 뭔가 선택권은 넓어진 세상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게 정해져 있고 그 룰을 따르지 않으면은 뭔가 큰일이 나는 것 같은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자유의지가 많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갖고 왔는데 귀엽죠? 네.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 김선우 작가님이 처음에 시작은 다들 가난하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을지로에서 무슨 지역에 뭔가 도움을 주고 작업실을 받아서 하는 프로젝트에 하면서 그게 공장지대잖아요, 을지로가. 네네. 그래서 네. 엄청 추운 곳에서 막 물감이 얼었는데 그거 이렇게 불로 녹여가면서 작업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사회에서는 또 이제 또 말씀하셨다시피 보수적인 또 그 집안이 우리한테는 좀 흔한 집안인 것 같아요. 너는 뭐 선생님이 돼, 너는 뭐가 돼, 이렇게 뭔가 지정해주는 그런 네. 생활권 속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그래도 이 하고 싶은 걸 해야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이 도도새라는 이 멸종된 새에 대해서 본인을 이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도도새가 너무 살기 편한 그 모리셔스라는 섬에 살고 있어서 천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딸은 그때 막 개척하는 그런 때 딸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막 도도라는 말이 바보래요. 그래서 날지 못하는 바보새라고 놀리면서 약간 사냥의 놀잇감으로 쓴 거죠. 그렇게 멸종이 돼서 뭔가 자유의지를 상실한 현대인 같이 보이는데 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작품 보시고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도새를 지금의 청춘 세대들로 비유한 설정이 흥미로워요. 흥미롭고 궁금한 건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주변에 꽃과 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울창한 느낌이 있는데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이제 저 개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오, 디테일을 보시네요. 주위 요소를. 왜 울창한 곳에서 뭐 어쩔 땐 도도새가 많이 있을 때도 있고 뭐 한두 마리 있는 거를 보이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사랑해 주시는 게 이 풍선이에요. 희망의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담긴. 지금 설명을 하신 부분을 듣고 보니까 더 약간 깊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그 세대의 모습을 투영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설명하신 걸 듣고 나니까 그러면 도도새는 사실 경쟁하지 않기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태어났다는 것은 경쟁하지 않기를 선택한 존재고, 그거는 역설적으로는 우리 이 그림을 그리신 그 김선우 작가님이나 아니면
언저리에 있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경쟁이라는 시스템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지만 그 의지가 나왔다는 건 사실 경쟁이 심하다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림이 희망적으로 읽히는 건 말했듯이 경쟁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그 선택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잘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배경이 모리셔스예요. 모리셔스의 도도새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모리셔스의 질서, 그 침입자들이 생기기 전에 질서 맞아요.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선망이 작가님이 있는 게 아닐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슬프면서도 평화로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도도새들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이런 지금의 문화를 공유하지 않았다면 사실 풍경화에 가까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각자의 그 캐릭터,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캐릭터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모리셔스라는, 사실은 지금의 모리셔스와는 또 다른 공간일 것 맞아요. 같아요. 그 공간에 있어서 되게 여러모로 중첩적인 어떤 위안 같은 걸 주는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록으로 봤지만 아마 전시장에서 보면 그 위안이 굉장히 좀 압도적일 것 같다, 그런 상상도 좀 해봅니다. 언제 전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전시가 최근에 개인전이 하나 끝나가지고 이제 또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네, 다음에 꼭 되면 초대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가 갖고 있는 서사에 집중을 해서 보면은 조금 더 그림이 달라 보일 거라는 말을 해서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20대였어요, 이 작가님이. 그래서 을지로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당선이 돼서 모리셔스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계획은 진짜 나는 이 도도새가 너무 나의 모습과 일치하고 이제 나와 내 친구들의 모습과 가까우니까 이 사라졌지만 이 사라진 도도새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모리셔스에 가서 뭐라도 찾아서 그려오겠다는 그런 것을 써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뭔가 이 정글 속에서, 이 숲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도도새의 흔적을 찾아 떠났을 그 방황의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시라고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푸는 방식인데 이거를 또 뭐 영화적인 시선이나 소설적인 시선으로는 어떻게 풀어질까 막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지 않는 대상들은 그걸 만약에 기억이라는 것이랑 연관을 시켜본다면 기억이라는 게 지금 내 눈앞에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과 되게 닮은 부분이 있고 소설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선명하게 있는데 그거를 사실 소설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지금은 별로 없지만 그 흔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글로 쓰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저만의 도도새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고 김선호 작가님도 그 과정에서 다행히 이 도도새라는 도도새라는 존재를 만나서 자기 작품 세계가 확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행운일 것 같아요. 네. 도도새. 저는 그 정도의 어떤 설정과 이야기로 영화를 한다면 아직 막 구체적으로 시나리오가 그려지진 않는데 그냥 저는 여기서 출발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끔 만든다. 영화적 이미지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멸종된 도도새를 보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멸종됐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본인이 그 이미지를 추측해서 형상화하는 그 과정이 있을 테고 이미지적으로. 그럼 이제 캐릭터한테는 어떤 게 되겠냐라고 한다면 이제 캐릭터에 결핍되어 있는 무언가를 채워가는 과정이 그 여행 속에 담기는 과정을 영화에 담겠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식상할 수도 있는데. 식상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네, 뭔가 되게 근사한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거기서 뭘 대신 목격을 그 하셨는지. 이야기가 도도새는 없더라도 거기에서 도도새를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상들을 만났을 것도 같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소설로 쓰면 굉장히 재밌는 어떤 여행 소설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탐험의 얘기네요. 네, 어떤 목적을 찾아가는. 좀 먹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시죠. 새우가 들어가 있네요. 아니 식어가지고. 네, 먹겠습니다. 먹는 타임? 맛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작가랑 비슷하네요. 그래요? 작가도 저도 이제
사실 취재가 네. 계획적으로 내가 A 가고 B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거기를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을 다녀왔는데 그냥 가서 우연에 맡겨서 그 아, 공간을 진짜? 떠돌면서 취재를 하거든요. 그럼 또 신기하게도 뭔가 저를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사파들이 또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모하게 모리셔스에 간 작가님처럼 저도 무모하게 그냥 일단 떠나보면 뭔가 이야기가 붙을 거야. 나한테 붙을 거야.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반갑네요. 이 모리셔스가 탐험을 하던 김선우 작가님.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캐릭터가 독특해서 이게 뭐 스포라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분들을 취재하러 다니고 만난 적은 있지만 저는 사실 공간에 영감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인천과 삼척을 설정한 이유 혹은 뭐 첫 번째 작품에서 철원을 선택한 이유가 그냥 그곳에서 딱히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곳에서 저한테 주는 인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상을 어떻게 영화에 녹일까를 고민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네. 엄청 착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거는 뭐가 근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도새라고 설정한 어떤 이 욕망이 차단된 현대인들 혹은 20대, 20, 30대 청춘들을 설정한 건 현실적인 접근이잖아요, 뭔가. 근데 그 안에서 뭐 희망을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랑은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의 왜 결은 저는 희망을 나도 느꼈는데. 희망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저는 희망적이다라기보다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맞아요. 거였는데 네. 희망이 더 눈부시는 거죠, 이 작품. 맞아요. 네. 좋은 표현이에요. 진짜 눈부셔요. 사실 저도 이제 감독 영화 보면서 감독님이나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나 눈부시진 않잖아요. 네. 저는 그 먹먹함이 있었어요. 네, 저희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현실을 발딛고 있는 그런 창작자들인데 음. 이게 시각으로 이렇게 오니까 정말 눈부시다.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눈부신 희망? 이 눈부신 희망과 이 도도새들이 이미 멸종되고 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 간극을 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간극 속에서 어떤 페이소스 같은 걸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감독님 소감 어떠신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영혼 있는 거예요? 2시간 전까지 소설을 계속 읽고 왔거든요. 네. 훅 거기에 지금 빠져 있다가 네. 딱 창작자를 만난 그 상황인가요? 네네. 굉장히 부지런한 작가님이시다라고 계속 느끼고 어떻게 캐릭터들을 다 이렇게 계속 조금 이것도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제가 시나리오 쓸 때 캐릭터들은 뭐 어쨌든 2시간짜리 분량 안에서 10명이 채 되지 않거든요. 그치. 네. 근데 지금 단편선을 봤는데 벌써 수십 명의 사람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캐릭터를 구현해낼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 디테일들한 문장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엄청 부지런하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자극이 됐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이랑 같이 대화하고 또 여기 프린트 베이커리랑 같이 사실 일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작가니까 요 세계만 이렇게 보게 돼요. 글 쓰고 책 내고 뭐 다른 분이 책 내면 그거 읽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채널에 나오고 싶다고 생각한 건 다른 분야의 두 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다른 분야 분들을 만나는 게 저한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 김선우 작가님 그림을 보면서 하게 된 생각들도 되게 좋았고 전 특히 감독님을 알게 되고 서사적인 톤을 공유할 수 있는 지방의 재발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동시대 창작자가 있구나. 또 다른 영역에서. 네, 다른 영역에서 그거를 알게 해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또 프린트 베이커리 측에서도 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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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짠하고 끝낼까요? 짠. 건배. 건배.